그 50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400번까지가 500번까지가 100문제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100문제인데 500번이 아니지. 500번이 100문제 맞죠? 100문제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100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상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한번 보면 자, 그럼 지상권 되어 있죠? 지상권 501번 한번 보셔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건물이 소실에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부종성 X라고 쓰세요. 부종성 X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 지상권은 뭐죠? 지상권은 여러분 뭐죠? 물권이 이렇게 있죠. 물권은요, 여기 뭐냐면 점유권이 있고요. 여기 본권이 이렇게 있죠. 본권은 또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한물권이 있고, 제한물권에는 여기 용익물권이 있고, 담보물권이 이렇게 있죠. 그럼 용익물권은 뭐가 있어요? 여기는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있고요. 담보물권은요,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뭐냐? 제한물권. 제한물권은요, 여기 소유권이 뭐냐? 소유권을 갑이라고 그래요. 갑. 그러면 제한물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권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타물권이다. 이렇게 타물권이다.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그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타인의 것은 갑이죠. 갑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러니까 제한물권은요, 원칙적으로 자기 토지에 자기가 저당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건물에 자기가 전세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냐? 그것은 혼동의 경우요, 저당권의 경우 자기 토지에 자기가 저당권을 가질 수 있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소유자 저당이다. 아주 예외적으로요.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지역권은요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요 타인의 부동산, 타인,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 질권은요 타인의 동산, 저당권은요 타인의 부동산. 항상 이렇게 타인이란 말이 있어. 알겠죠? 그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요,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요. 그래서 항상 타인이라고 했죠. 갑의 토지 위에요, 이 의뢰한 사람이 건물을 짓고 싶어요. 의뢰한 사람이 나무를 심고 싶어요. 의뢰한 사람이 이렇게 공작물 있죠. 전기 철탑 같은 거, 이런 것을 소유하고 싶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여기 의뢰요. 이것을 지상권. 우리가 채권에는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상권에서 지상이죠. 이렇게 윗상자. 이렇게요. 윗상. 이런 것을 그냥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것, 이것을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런 것이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상권이 종된 권리거든요. 우리가 오늘 저당권 배웠죠? 저당권 배웠으니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에 미친다. 그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것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지상권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지상권의 주된 목적은 타인의 토지를 뭐 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따라서 만약에요, 건물이 불타버리고 소실됐다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그러면 주된 권리가 소멸했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지상권은요,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지상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뭐냐? 지상권에는 뭐가 없다? 부종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하고 전세권은 부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은 소멸하고요. 요역지가 없으면 지역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는 뭐죠? 여기는 보면 여기 그 부종성 있죠? 부종성 자체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정현이 언제 하고 나오죠? 모르겠어요. 오늘 가볼래 했더니만 아침에 못 가겠다. 그럼 걸어다니기나 하긴 하고. 네. 오케이. 여기 부종성이 없다 이 말이죠. 부종성이 없다.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못 참아요.
자, 이렇게요. 여기가 뭐냐면 최단이죠. 여기가 최단 존속 기간 제한이죠. 이 최단 기간이 제한이죠. 그럼 뭐냐? 여기 보면 여러분 견고한 건물 있죠. 견고한 건물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수목 있죠. 수목. 견고한 건물하고 수목은 몇 년이다? 30년. 견고하지 않는 건물. 그것은 몇 년? 15년. 기타는 몇 년? 기타는 몇 년은 5년이죠. 5년.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윗상자죠. 윗상자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최장 존속 기간은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는 것은 영구 무한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구 무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있죠? 뭐가 있다? 지역권. 여러분, 지역권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임차권이 최종적으로 법이요.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20년이었는데요. 그것이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법이 명목상으로 있다가 이번에 완전히 삭제가 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그냥 삭제만 하고 몇 년 제한이다 이런 말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권도 2년은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걸 얘기해요. 경고하지 않는 건물의 전세권의 존속기간, 임차권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약정을 해서 그럼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죠. 30년으로 약정해서 그럼 돼 안 돼? 된다 안 된다? 30년 약정해서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최소한 15년만 인정하면 되니까. 위로는 어디까지? 영구무한으로 최소한 15년만 인정하면 되기 때문에 30년을 인정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30년, 15년, 5년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하냐? 이것은 지상권자가 뭘 했을 때? 신축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신축했을 때. 만약에 기존의 건물이다. 기존의 건물이라든가 또는 뭐라 나오냐? 지상권 설정자 소유 건물이다. 지상권 설정자 소유란 말은 지상권자가 건축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런 기존에요 견고한 건물이다. 견고한. 그러면서 꼭 30년을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10년 해도 되고 5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년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강의 노트는 10년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질문한단 말이죠. 기존의 건물은 10년인데 10년이란 말이 아니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100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반드시 30년 이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에요. 기존의 건물은. 알겠죠? 지상권자가 신축했을 때만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건물이 없어도 지상권이 있을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건물의 소유권과 건물. 지상물의 소유권이죠. 건물의 소유권과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상권자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지상권자가 다르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전혀 달라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건물이 없어도 지상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담보지상권 보통 은행에서 설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아니죠. 여기 토지에다 여기가 저당권이요. 저당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토지에다가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 1억을 빌려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문제냐. 이 갑의 토지 있죠. 이 토지 있잖아요. 이 토지 위를 갑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여기다 뭘 할 수 있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이 어떻게 돼요? 아주 똥값이 될 거 아니에요. 왜? 땅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누가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나중에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해가지고 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의 담보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갑이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행이요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은행이 여기다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을 해요. 지상권은. 그럼 어떻게 하죠? 지상권은 을이 이 토지를 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이 토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지 못하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죠? 나중에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을한테요 돈 빌려 1억을 갚죠? 그러면 저당권이 없어지죠? 그러면 지상권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없어지면서 동시에 지상권도 없어져. 그것을 담보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501번 보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화재에 의하여 건물이 소실돼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부정성이 없다 이 말이고요. 502번요.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알겠죠? 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것저것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조한 뒤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만을 양도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한다.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유권하고 지상물은, 아니 지상권하고 지상물의 소유권은 반드시 동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딱 알면 되고. 자, 503번. 지상권이 성립하죠. 성립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 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 어느 하나만을 처분한다 말은 바로 그 위에는 뭐죠?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권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약간씩 차이를 두고 있죠. 똑같은 문제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04번 자료를 가져오면 되는데. 자, 504번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지역권하고 분묘기지권이죠. 이것은 제한물권이죠. 그런데 뭐는 제한물권이 아니에요? 점유권. 그러면 점유권은 제한물권이 아니죠. 505번은요.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어 담보 가치가 떨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건 내가 하죠. 뭘 했다? 지상권을 설정을 했다. 이때의 지상권은 무슨 지상권이다? 담보 지상권이다. 그런데 나중에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소멸하죠. 그럼 뭐도 소멸한다? 지상권도 동시에 소멸한다. 소멸한다. 그런데 토지 저당권자가 바로 밑에 담보 가치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저당 채무가 변제되죠. 지상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시험에 나오고 나서 바로 작년 지상에 우리 시험에 똑같이 났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소멸한다. 그래서 담보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전속기한이죠. 506번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기존 건물 가로묶어 기존 건물 그럼 280조 제1항 1호는 적용돼.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 280조 제1항 1호가 뭐냐 써 거기다가 30년, 15년, 5년 이렇게 30년, 15년, 5년 이렇게 그런 것을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37페이지 지금 507번 지상권 설정자 소유 설정 이게 나오죠. 그럼 지상권자가 신축을 해야 되죠. 근데 지상권 설정자잖아요. 이걸 뭐냐 이꼴 기존의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의 건물.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 소유 견고한 석조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물 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전속기한은 몇 년? 15년. 경관 건물인데 15년. 그렇게 해도 몇 년 해도 된다? 5년, 1년, 2년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508번. 민법상 지상권의 전속기한은 최단 기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최단 기간만, 최장기 줄 것이 최장기, 제한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최장기를 뭐다? 영구로 약정하는 게 가능하다. 영구. 요즘 심형래가 또 DO2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형래가. 알겠죠? 영구. 무슨 말인지 몰라? 심형래 영구. 몰라요? 띠리리리 몰라요? 아, 그거 몰라. 그거 참 신기하네. 자, 509.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죠. 건물 이외의 공작물. 원래 몇 년이죠? 최단 몇 년? 15년 이상이요. 5년 이상이죠. 5년 이상인데 몇 년을 할 수 있다? 30년으로. 건물 이외의 공작물 5년이잖아요. 30년을 할 수 있다. 5년 이상이니까. 알겠죠? 그 다음 510번. 건물 안인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였던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 전속기간 만료 시 그 지상권 설정 계약을 뭐란다? 갱신한다. 갱신. 전속기간은 몇 년? 5년으로 하는 것도 유효하다. 왜요? 지금 첫 번째 510번에 봐봐. 건물 아닌, 그 다음에 주고요. 공작물이 소유죠. 건물 아닌 공작물. 이런 거기를 까맣게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건물 아닌 공작물은 최소한 몇 년만 인정하면 돼? 5년. 511번. 지상권이 전속기한 만료하죠. 그 다음에 지상물이 현존하죠. 지상권자는 뭐 할 수 있다?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옆줄 긋고. 근데 옆줄 긋고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옆줄 이렇게 긋고 갱신 안 해주면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이렇게. 자, 512번. 기존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은 경우 이렇게 되죠. 기존 건물의 소유, 30년, 15년, 5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최단 존속 기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같은 말이죠, 지금. 53번.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일단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죠. 그러면 존속기간은요, 민법에서 정한 바서, 민법에 정한 바서 30년 점 찍고 15년 점 찍고 5년. 30년, 15년, 5년 돼. 만약에 그놈의 물건이, 죄송해요. 그 건물이 경고하다 30년, 경고하지 않다 15년, 기타 5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514, 심형래가 자꾸 나오네. 존속기한은 뭐로 한다? 영구로 약정한 지상권도 유효. 맨 끝에 존속기한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 이렇게. 515, 지상권이 소멸할 때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설정자는 상당한 가액을 제거하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거기다 써. 매수를 청구하죠? 청구 동그라미 하고 써. 거기다가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X.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X. 정당한 이유 없이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존속기간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료지급이죠. 여기 봐요. 우리는 뭐라고 되냐면, 임대차 있죠. 임대차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세권은 뭐라고 되어 있죠? 전세권은요, 여러분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료에 관한 말이 없어요. 지료를 지급하고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란다? 우리는 무상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상이란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땅에다가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지으라고 그래. 내 땅에다가. 그러고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다 돈 받겠죠. 그런데 법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 토지에다가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짓게 해놓고 돈 달라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러면은 지상권이 유상이다 무상이다? 그때는 무상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여기 오면 약정 지상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법에 의해서 되는 법정 지상권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약정 지상권은 뭐예요? 자기 토지 위에다가 을한테 건물을 짓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무상 원칙이죠. 무상.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냥 무상으로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돈 달라고 하겠죠. 유상으로 하기로 뭐란다? 합의를 하죠. 그럴 때는 뭐한다? 등기를 하면 대항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몇 년 이상? 2년 이상 연체를 하죠. 그러면 지상권에 뭐를 청구한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 2년이라는 것이 뭐냐?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되죠. 변경. 그러면 어떻게 하냐?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몇 년이 돼야 돼? 연체가 몇 년이 돼야 돼? 2년. 양수에 대한 연체가 2년이 돼요. 토지 양수인한테. 그러니까 종전의 소유자한테 1년, 새로운 소유자한테 1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고. 양수인, 여기서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이 돼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알죠? 다른 국가고시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존의 사람한테 1년, 새로운 사람한테 1년 6개월.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법정은 뭐예요? 법정은 내가 원해서 지상권 해준 게 아니죠. 법정은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되는 거죠. 나는 원하지 않는데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유상이 돼요. 유상이 되고, 그래서 유상이란 말은 잘 안 나오고 뭐라고 하냐?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그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지상권이니까. 그러면 그 사용 이익을 반환한다. 그래서 유상이다 말을 유상으로 쓰지 않고 사용 이익을 뭐한다?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원칙으로 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용 이익이 얼마냐고.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당사자는 합의로 정해.
합의가 안 되죠? 그럼 법원에 청구해서 정해. 법원에서도 아직 안 정해졌죠? 그럼 얼마인지 모르지 뭐. 얼마인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두 가지. 첫 번째, 지료 증감 청구를 못해요. 지료 증감 청구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지료를 증액에다 가면 이건 못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를 못하냐면요. 여기서 2년 이상 연체, 2년 이상 연체가 있다 해가지고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알겠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정 지상권이죠. 이걸 약정 지상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지료지급 의무 516번.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무상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517번. 지료는 지상권의 뭐가 아니다? 성립 요소가 아니다. 맞죠? 똑같은 말이죠. 518번. 당사자 간의 지료의 지급을 서면으로 약정했다. 서면으로. 뭐가 없으면 등기. 등기는 여러분 등기법 등기 배웠죠?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해? 오케이, 대항력. 그건 또 우리가 알아줘야죠. 대항력이 또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권리 변동적 효력이죠. 여러분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 권리가 변동했다. 두 번째, 대항력. 그 다음 또 하나. 등기의 추정력이잖아요, 여러분요. 등기의 추정력.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그 잡다한 거 있죠? 등기도 뭐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후 등기를 저지하는 효력이 있다. 형식적 효력이 있다. 이런 말 하죠? 그런 건 쓸데없고, 세 가지가 딱 중요하다. 권리 변동.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 대항적. 알겠죠? 519.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구지상권자의 지료 연체 사실을 들어서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 등기 안 했다잖아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죠? 지료에게 대해서 당사자는 뭐가 있어야 돼? 협의가 안 되면 누가 들어간다? 법원. 521. 그런데 법정이상권에서 지료가 정해졌다는 증명이 없다. 얼마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2년 이상 연체했다고 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522. 지상권이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양도 전후, 거기 가놓고 봐. 양도라고 양수인하고. 그러면 누구한테 2년이다? 누구한테? 양수인에게 2년. 양수인에게 2년이다.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여기 나왔죠? 간평이요. 지상권의 지료가 1년 연체된 상태에서 땅 소유자가 바뀌었어. 바뀌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이 또 연체가 됐어. 그러면 양수인에 대해서 2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23. 지상권자가 몇 년 이상? 너무 심하게 얘기하지 마. 2년 아주 그래서 딱 끌어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뭐 한다? 지상권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죠? 소멸. 뭐다? 형성권. 여러분요, 청구권 앞에 소멸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일하게 형성권이 아닌 게 딱 하나가 있어. 뭐? 유치권. 유치권에서 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하는 것. 그것은 청구란 말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지만 그것은 형성권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돼 있죠? 그럼 또 한번 보죠. 이제 이것도 양도금지특약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데요. 이 양도금지특약은 너무 이제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정리해 그냥. 알겠죠? 정리를 한꺼번에 한단 말이죠. 자, 양도금지특약 있죠? 지상권. 그럼 지상권은 뭐예요?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냐? 물권은 먼저 양도성이 있어요. 그 다음 물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면 양도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양도라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양도를 먼저 처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담보 제공, 그 다음에 대여.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양도라고 얘기해요. 이러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문제 풀 때 뭔가 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역권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상권과 전세권은 된다. 그러니까 담보 제공이죠. 지상권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대여, 지상권자가 임대 줄 수 있어, 없어? 존속기간 내에서 임대를 해. 존속기간 내에서. 알겠죠?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 담보 지상권 기억나요? 은행 여러분요 저당권 해놓고 은행이 거기다 지상권 했다 해서 은행이 거기다 건물을 짓게 해서 뭐 하겠어?
은행은 지상권만 해놓는 거. 왜? 그래야지 갑이 뭐를 못하니까 건물을 못 지으니까. 그래놓고 나서 은행이 토지 소유자한테 무상 사용대차로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거기다 뭘 한다? 농사만 짓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건물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니까. 그렇다고 해서 은행 직원이 와서 농사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데, 지금 이게 이제 강행 규정이니까, 여기 양도성 강행 규정. 여기서 뭐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가 돼요. 무효. 알겠죠? 양도, 금지, 특약. 지상권이요. 지상권 여기다 또 쓰면 돼. 지분도 소유권의 일종이거든요. 지분,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예요. 무효인데 예외가 딱 있어요. 예외. 예외가 뭐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요. 뭐라 되면 등기하게 되면 뭐가 된다? 유효가 돼.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죠.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희한하게 딱 하나가 물권 중에 딱 하나예요. 양도금지. 그러면 양도금지 특약이 무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걸 보면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양도금지 특약을 했어. 양도금지 특약. 이렇게 특약을 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병을 지상권 양수인 병한테 넘겼단 말이죠. 그럼 이 병은 양도금지 특약을 했어. 병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여러분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이 무효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효? 양도금지 특약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병이 지상권자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꾸 답답한 게 책에 보면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물권하고 채권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물권에서 지상권 양도는 안 돼요. 그런데 그 특약은 지금 누가 있어? 갑하고 을하고 있죠. 이 특약이 채권적 효력은 있죠. 채권적 효력은 있다. 그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채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넘기죠. 그럼 병이 그냥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 필요 없잖아요. 둘이 해도 우리가 지상권을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건 이 두 사람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적으로는 당연히 효력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하고 을하고 지상권 넘기지 않기로 했는데 넘겼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채무불이행이죠.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병은 무조건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은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왜? 우리 지금 무슨 법 배우고 있어? 물권 배우고 있잖아. 물권. 그런 말을 왜 써?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전세권이죠. 항상 전세권을 그냥 여기서 보는 게 가장 편해. 전세권에서 보는 것보다. 우리 전세권이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 오늘 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봤죠. 문제 풀었잖아요. 이게 전세권 할 때. 그 전세금 1억에다가 여러분 다음 주 문제 볼 때 다음 주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문제 보잖아요. 오늘 문제 본 거 40문제 있죠. 40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는 내겠어요. 7문제. 알겠죠? 40문제에서. 근데 봐봐. 답은요,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맞는 것으로. 무슨 알겠죠? 똑같은 문제인데, 7문제. 나머지는 오늘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늘 배운 데까지. 물권법. 무슨 알겠죠? 그거 공부 못해요? 오늘 40문제는 다 했으니까 금방 다 알잖아요. 한번 해서 들었으니까. 뭐라고? 이거 됐으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빨리 민법을 드는 것도 좋지만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암기하려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암기라면 공부가 암기도 쉽고 이해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그 모의고사 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물권하고 민법하고 학개론을 모의고사 보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강의 그냥 듣고 시험 본다니까 시험 보러 와가지고 점수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모의고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10일이나 일주일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모의고사 예상 날짜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나는 이번에 1차에 집중을 둔다. 2차에 집중을 둔다.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 본 날짜가 되니까 시험 보러 왔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점수 안 나오죠.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되냐면 실력이업이 안 돼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시험을 그래서 여러분 또 빨리 민법이 빨리 잡혀야지 2차를 볼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계속해. 여러분 그리고 공시는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봐요. 공시.
공시법 모의고사 있죠? 이번 주 본다는 건 공법에서 안 되고, 공시법 지금까지 이러면 3월달에 문제 푼 거 있죠? 3월달에 문제 풀었잖아요. 그 문제 푼 것을 가지고 공시법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 문제를 볼 거예요. 공시법 선생님이 얘기 안 했죠? 그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시법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한다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제가. 자요? 1억이죠? 1억 이렇게 전세권이죠? 그럼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뭘 한다? 등기. 등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등기요.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항상 뭐가 있냐? 대항력이 항상 있는 거예요. 대항력. 항상 이거는 염두에도, 전세권은 등기한다. 그럼 여기 봐요. 여기 지금 갑이 있죠. 갑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병한테 이렇게 쳐버려요. 병한테. 병을 뭘 한다? 이렇게 양수인, 이렇게 양수인. 그러면 이 을은요? 을은 누구한테요? 을은 누구한테? 병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새로운 소유한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요?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여기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뭘 한다? 등기를 하죠. 등기. 그럼 등기하는데 여기서 전세권이 병한테 이렇게. 아무리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 그럼 양도 못해요.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가 양도. 왜? 전세권은 양도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도금지 특약이 등기가 돼 있으면 양도 못해요. 양도금지 특약이 없다 그러면 양도할 수 있죠. 이때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는다. 동의를 받지 않으니까 어떤 책임을 진다?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지금 뭐가 있죠? 병이라고 되어 있죠? 병. 여기 됐으면 이 병이 뭐냐? 양수인이죠? 양수이니까 전세금을 누구한테 반환하냐? 갑은 병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는 거예요. 왜요? 양수인은 전세권 뭐가 되어 있다? 등기가 딱 되어 있으니까 등기부상의 전세권자한테 전세금을 반환해. 지금 갑의 동의 없이 전세권이 양도되어 있어도 양수인한테 전세금을 반환해.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요, 그럼 지금 한번 볼까요? 양도금지.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왜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자요, 525. 갑이 그가 소유하는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을 간에 을은 X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을이요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임대하고 인도했더라도 갑은 병에게 X 토지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갑이요 X 토지에서 을하고 지상권 했죠. 그런데 갑을 간에 뭘 했냐? 갑을 간에 을은 X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 거기 가놓고 봐. 임대하지 않는 특약. 이것을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 말이죠. 이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 말을 알아야죠. 이런 특약은 무효란 말이죠. 무효니까요. 여전히 을은 누구의 승낙 없이? 갑의 승낙 없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물건은 사람하고 물건 간의 관계니까 갑의 동의가 필요. 아까 우리 전세권 얘기했죠? 갑의 동의 없이 임대했다 하더라도 임대 그다음에 적법을 써. 그다가 임대 병에게 임대 적법 이렇게 써. 맨 끝에 병에게 임대 맨 끝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적법. 그러면요 갑은 병에게 X 토지를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 지금 525번이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알겠죠? 자, 526번. 갑이 그가 소유하는 X 토지에서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을 위해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다. 뭘 했다? 저당권. 똑같아. 위에는 임대. 내가 말했죠. 봐봐. 우리가 양도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여기 지금 돼요. 방금 문제는 임대죠. 지금 문제는 뭐예요? 담보제공이죠. 저당권. 알겠죠? 그래서 담보제공, 저당권을 설정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죠? 526번의 첫 번째 줄 끝에 갑의 승낙 없이란 말이 중요하죠. 왜요? 우리가요 지상권은 물건으로서 자기 멋대로 양도할 수 있으니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여러분 전세권 지금 다 얘기했잖아. 설정자 동의 없이. 알겠죠? 527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건물의 소유로 목적은 어디에 미쳐? 지상권. 여기 건물 동그라미하고 주된 권리. 지상권 동그라미하고 종된 권리 이렇게.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렇게. 자, 구분지상권. 이런 봐봐. 우리가 이제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런 것을 얘기하죠.
구분지상권은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 토지가. 토지가 있으면 우리가 갑이 있죠. 봐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참. 뭐라고요? 앞에 건 얘기하면 일단 멍을 한번 딱 때려줘요. 알겠죠? 우리가 토지는 일문일권주의죠? 토지의 일부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잖아요. 토지의 일부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토지가 좀 갑의 토지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주잖아요. 용익물권. 그럴 때 이게 한 필지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갑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땅 전부를 지상권을 줘. 전부. 지상권 전부 주고 또 여기 이만큼 또 전세권을 줄 수 있냐 이 말이지. 내가 지금 봐봐. 시각적 효과를 하기 위해서 여기 전체에다가 여기 을한테 지상권을 줬어. 지상권 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다가 다시 또 이 부분만 이렇게 병한테 전세를 줄 수 있냐 이 말이죠.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왜 그러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둘 다 뭐라냐? 점유하죠, 점유. 여러분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유라는 것은 배타적 지배라는 거예요. 배타적이다. 그럼 배타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생각을 해. 뭐 어떻게 같이 있어? 배타적인데. 봐봐 여기 내가 이걸 점유하잖아요. 내가 점유하고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걸 또 점유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시험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 토지 전체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난 후 그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지금 1필지, 한 필지 토지죠? 갑의 토지죠?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만큼은 여기 A한테 뭘 주고? 지상권을 주고, 지상권. 알겠죠? 여기 이만큼은 B한테 임대차나 전세권을 줄 수 있다. 토지 전세권.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다 점유를 하기 때문에 그건 배타성이니까 똑같은 범위에 똑같은 전세권, 똑같은 지상권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구분지상권이라는 건 뭐냐? 구분지상권은 이런 것이죠. 토지 위를 하는 것이 아니죠. 토지는 이미 뭐를 줬어요? 이 토지 봐봐. 이 토지가 이렇게 갑이죠. 이 갑의 토지 위에 이미 을한테 지상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지상권을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또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토지가 보면 여기 경계가 여기죠. 여기 경계가. 그럼 구분지상권은 이 전부에다가 구분지상권을 줘야 된다. 일부에다가 구분지상권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안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줘야 돼요. 이렇게요. 땅속 우리가 경계가 나는 토지의 상하에 미치잖아요.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줘야 된다. 일부에다 할 수 있다. 이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부에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토지의 일부에. 이러면요, 그럼 강고판을 여기가 지금 100평인데 강고판을 어떻게 해요, 강고판을? 그렇잖아. 생각을 해봐. 여기만 강고를 해야지. 여기만 이렇게 강고타. 여기서 원주, 공주, 기사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니까 토지의 일부에다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공중이나 지상이나 지하, 땅속 이렇게 일부 층을 정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딱 지부층.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철 다 구분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서울에서 지하철 어디로 기어다녀? 땅속인데 누구 땅속으로? 모르지. 왜 몰라? 왜 몰라? 서울시 땅속 밑으로 기어다녀. 자기 땅속 밑으로. 그러니까 지하철을 보면 꾸불꾸불 지하철은 그냥 찍 가면 빠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은 어디요? 차도 속으로 돼 있어. 왜요? 그 차가 다 어디예요?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 밑에 자기가 지하철에 가야지 월세를 안 내죠. 이러면 아주 중요하죠. 그럼요. 남의 땅 밑으로 지하철 가봐. 평생 월세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하철이 꾸불꾸불해서 가죠. 돌아가고 어쩔 때는 어때요? 몸이 움직여주죠. 알았죠? 그러니까요. 이게 구불구불 이렇게 간단 말이죠. 왜 그래요? 자기 땅 밑으로 가야지. 자기 토지 밑에는 지상권이 있어 없어? 없죠. 지로를 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지하상가 다 어디가 있어? 여러분 지하상가 다 도로 밑에 있어요. 도로 밑에. 왜요? 그래야지 서울시가 지하상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임대를 줘야지 임대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강남 지하상가 다 어디 있나? 다요. 서울시 땅 이런 데 다 밑에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구분지상권이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요, 여기요, 이렇게 남의 땅 밑으로, 왜냐면 서울, 먼저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데 보면 너무 막 돌아가려면 너무나 멀다. 그러면 지하도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하도가 다 남의 땅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당연히 구분지상권이죠. 땅 빌려가지고 밑에다가 구멍 뚫으면 되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이다, 이렇게. 그런데 봐봐. 나무를, 여기다 나무를 심을 수 없잖아요, 나무를. 땅 속에다 나무 심으면 나무 숨 못 쉬고 죽잖아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뭐만 안 된다? 그렇죠. 수목만 안 돼. 딱 하나. 수목 안 된다. 너무 빨리 대답해서 놀랬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이 만약에 이렇게 저당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당권이 있으면 어떡하냐?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는 지상권자하고 저당권자의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구분지상권에 나왔죠. 528번 갑이 그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한다. 을과 갑은 을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도 뭐가 없으면 을의 승낙이 없으면 승낙. 방금 내가 뭐라 했죠? 봐봐. 여기 봐봐. 지상권하고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다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지상권이 있는데 지상권자의 승낙 없이 구분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529. 구분지상권의 성립에 있어서 지료. 지상권도 구분지상권이나 지상권 다 똑같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토지의 상하 범위를 정한다. 거기다서 수목 제외 이렇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분묘기지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